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이유 없이 무겁고 손발이 차갑고 밥은 먹었는데 속은 더부룩하고 예전보다 감기에도 잘 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바로 그 신호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모든 증상이 얼마나 단순한 한 가지 습관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은 약대로 먹고 있는데 왜 몸이 이렇게 차고 피곤한 걸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루에 생강 2조각 드셔보셨나요? 안녕하세요. 건강길잡이 실버램프의 전문의 이지원입니다. 이 채널은 50세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생활의학 정보를 드리는 곳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정말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고 의사들조차 개인적으로 몰래 따라 할 만큼 효과가 확실한 하루 생강 2조각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광고도 아니고 유행도 아닙니다. 103세까지 걷고 먹고 웃으며 사는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제가 몸소 깨달은 진짜 장수의 비밀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부산 외곽에서 103세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 다니시고 아침마다 직접 장을 보고 손수 채소를 텃밭에서 길러 드시던 분. 혈압은 60대 수준, 혈당 정상,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고 당뇨도 혈압약도 콜레스테롤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타고난 장수 유전자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60 넘고 아팠을 때 내가 살려고 시작한 게 딱 하나야. 매일 아침 생강 2조각. 그거 하나 꾸준히 했을 뿐이야. 저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성분의 약을 연구하는 현대의학에 익숙한 제가 어떻게 생강 2조각이라는 단순한 선택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그 후로 제가 직접 만난 수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생각만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없어. 소화가 편해지고 감기를 안 해. 피가 도는 게 달라.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 조선시대 의학기록,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생활습관, 서울대학교 하버드 옥스퍼드의 최신 연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따뜻한 순환, 안정된 면역, 부드러운 소화가 핵심이며 생강 2조각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 이제부터 저는 이 작은 습관이 왜 몸을 바꾸고 왜 의사들도 몰래 따라하고 왜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된 습관이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강 2조각이 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더 깊이 알고 싶어 여러 환자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차고 손발이 시렸던 분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오래가던 분들, 작은 감기에도 잘 흔들리던 분들이 생강 2조각을 꾸준히 섭취한 뒤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잠들기 전에 발이 시려서 고생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식사 후 답답함이 훨씬 줄었어요. 작년 겨울에는 감기 한 번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몸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새삼 느끼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위장의 기능은 느려지고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결국 몸 안의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인데 생강 2조각은 이 약해진 기능들을 동시에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들이 혈관을 확장하고 피가 온몸으로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손끝과 발끝까지 피가 잘 돌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내부에서 데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생강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몸에 난로가 켜졌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활발해졌다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소화 기능에서 나타납니다. 5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음식 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식후 더부룩함이나 잦은 트림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생강은 위벽을 자극해 위의 운동성을 높이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예전에 60대 후반 남성 환자 한 분이 밥만 먹으면 속이 꽉 막힌 것 같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식사 후 20에서 30분 뒤 생강 2조각을 씹어 드시라고 권했죠.
단 3주 후에 그분은 이건 약보다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생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약해진 위가 다시 제 기능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면역력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감기와 몸살을 자주 겪는 분들은 대부분 몸이 차고 기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은 강력한 항염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어 백혈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생강 2조각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인후염이나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에 기침이 잦고 찬 공기를 들이마시면 목이 금방 아파지는 분들에게 생강은 자연이 준 면역 강화제처럼 작용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생강 2조각은 약이 아니라 약해진 기능을 다시 작동시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몸은 한번 회복의 신호를 받으면 나머지는 스스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먹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건강이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신호 하나로 시작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강은 잘만 먹으면 약이 되지만 방법을 틀리면 오히려 위를 자극하거나 열을 올리고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강을 드시고도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불편을 겪습니다. 생강은 체계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 2조각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정확한 타이밍, 섭취량, 실수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생강이 이렇게까지 많은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동안 환자들에게 쉽게 권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강이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잘못 먹어서 병이 악화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생강을 먹고 위가 쓰리고 가슴이 타는 느낌이 생겨서 응급실을 찾은 60대 남성, 면역력을 높이려다 생강을 하루에 10조각 넘게 먹고 열이 치솟아 밤새 잠을 못 잤던 50대 여성,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장염과 설사로 일주일을 고생했던 분들까지.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방법을 모르면 약이 아니라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정리한, 그리고 저 자신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생강 2조각 섭취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식후 20에서 3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강을 씹어 먹으면 몸이 개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강만큼 위험한 습관도 없습니다. 위장이 빈 상태에서 생강의 매운 성분이 바로 점막을 자극하면 속이 화끈거리고 트림이 잦아지고 심하면 위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50세 이상에게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식후 20에서 30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위 속에 음식이 들어있어 생강의 자극을 완충해주고 생강의 유효 성분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이때가 바로 몸에 부담 없이 생강의 순환 소화 면역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딱 2조각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면 더 많이 먹어야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강은 더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열이 치솟고 입안이 헐고 화끈거림과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2에서 3조각을 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 수치가 임상적으로도 동양의학적으로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양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생강은 약처럼 한 번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의 기초 체온을 서서히 높이고 혈액순환을 천천히 개선하며 면역력을 조금씩 쌓아 올리는 생활의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은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올해는 감기가 안 걸리네. 손발이 시려워서 잠에 못 들던 게 사라졌네. 식사 후 답답함이 줄고 속이 편해졌네. 몸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좋아지는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몸의 리듬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무너지는 것은 근육이나 관절만이 아닙니다. 수면의 리듬, 식사 후 위장의 리듬, 체온 조절의 리듬, 면역 반응의 리듬, 이 모든 리듬이 50세 이후엔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강 2조각은 이 리듬을 다시 부드럽게 조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생강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2달 만에 얼굴빛이 한 톤 밝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편해지면서 활력이 성큼 올라오던 그 변화들. 그건 약으로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힘을 되찾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강을 제대로 먹고 싶다면 생강을 고르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생강을 고르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강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효과는 생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이 완성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생강은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몸을 자극하고 속 쓰림이나 불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실제로 생강이 좋다고 해서 공복에 생으로 먹었다가 며칠 만에 위염 증세가 심해져 진료실로 찾아온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것도 방법을 지켜야 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강 2조각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의학적 타이밍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기본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식사 후 20에서 30분 뒤 생강 2조각.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위는 식사 직후 가장 따뜻합니다. 음식이 들어와 위산과 소화효소가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이때 생강이 들어오면 위벽이 보호받으면서도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 가장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반대로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이 맨몸으로 매운 성분을 받아내기 때문에 속이 쓰리고 가슴부터 명치까지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섭취량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 빨리 보려고 4~5조각씩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묻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위험합니다. 성인의 하루 안전 섭취 기준은 딱 2에서 3조각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먹어도 혈액순환, 소화, 면역력 모두 변화가 옵니다. 과하면 열이 과도하게 올라 얼굴이 붉어지고 불면이 생기거나 입안이 헐고 변비와 설사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양이 아니라 지속성이 만듭니다. 그리고 섭취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 그대로 씹어서 먹기입니다. 매운맛이 강하긴 하지만 영양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두 번째는 꿀에 재워 먹기입니다. 천연 벌꿀이 생강의 매운 성질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감기나 기침이 잦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는 방법입니다. 생강 2조각에 70에서 80도의 물을 부어서 5분 정도 우려내면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든 꾸준함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한 달, 2달 몸은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손발이 따뜻한데 식사 후 답답함이 없네. 올 겨울은 감기도 안 걸렸네.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강은 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신호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은 올바른 신호를 꾸준히 주면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생강의 치명적인 3가지 실수입니다. 이 실수를 하면 몸에 좋은 생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부작용을 겪는 분들을 자주 보았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 생강 2조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어떤 생강을 사야 하나요? 하고 궁금해지실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고르지 않으면 아무리 잘 찌고 잘 말리고 잘 먹어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강은 반은 고르는 기술이고 반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그만큼 원재료가 핵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기만 멀쩡해 보이고 향이 약한 수입 생강은 성장 촉진제나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 섭취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주도, 나주, 제천 등지에서 수확한 국산 생강은 향이 깊고 정유 성분이 풍부하며 자극이 적어 50세 이후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생강을 손에 들고 코 가까이 가져갔을 때 알싸한 향이 확 올라오고 껍질이 얇고 탄력이 있으며 묵직한 느낌이 난다면 좋은 생강입니다. 만약 향이 거의 없고 지나치게 크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늙은 생강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젊은 생강은 껍질이 부드럽고 맛은 좋지만 약용으로 쓰기에 성분 농도가 낮습니다.
반면 늙은 생강은 조직이 단단하고 정유 성분이 진하며 찌고 말렸을 때 효능이 훨씬 강하게 유지됩니다. 한의학에서도 몸을 덮이고 순환을 도우려면 늙은 생강을 쓰라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생강을 고르는 기본이지만 아무리 좋은 생강을 사더라도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임상에서 수없이 본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공복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공복의 생강은 위벽을 직접 자극해 속쓰림, 더부룩함, 심한 경우 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고생합니다. 반드시 식사 후 20에서 30분 뒤에 드세요. 이 시간은 위 속에 음식이 적당히 남아있어 생강의 매운 성분이 완충되며 흡수율도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생강을 찌고 말릴 때 완전 건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강을 손으로 눌렀을 때 겉은 마르고 속은 약간 부드러울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단 10%만 수분이 남아있어도 며칠 안에 곰팡이가 피고 맛이 쉬어버립니다. 장마철이라면 반드시 식품 건조기를 이용해 50에서 70도에서 4에서 6시간 정도 말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덜 마른 생강을 병에 담지 마세요. 이것은 부패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넘기면 신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루 2조각 많아도 3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 양이 생강의 모든 장점을 누리면서도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안전한 범위입니다. 실제로 과다 섭취한 환자들 중에는 입안 염증, 얼굴 화끈거림, 변비 혹은 설사, 불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음식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생강은 석유 같은 겁니다. 불씨가 약한 곳에 적당히 들어가면 따뜻함이 되고 힘이 되지만 너무 많이 붓고 불이 강하면 오히려 과열이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함이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강을 고르는 법,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완벽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강을 잘 골라도 잘 찌고 잘 말려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모르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강 2조각을 가장 강력한 건강약처럼 만드는 정확한 섭취 타이밍과 섭취법, 그리고 연령대별 체질별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생강 2조각이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왜 50세 이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순환이 필요하며 그 작은 습관이 어떻게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된 비결이 되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값비싼 보약, 유명한 병원, 특별한 식단,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목격한 장면은 그런 억지 노력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선택이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103세 박명자 할머니가 그랬고 수십 년 위장약을 달고 살던 환자분들이 그랬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던 분들이 하루하루 힘을 되찾는 모습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몸의 방향을 서서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피곤하고 조금 차갑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건강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도와줘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생강처럼요. 여러분이 아침 식사 후 2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넘길 때 그 순간의 작은 따뜻함이 몸의 깊은 곳까지 가 닿으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위장은 깨어나고 면역은 다시 제 힘을 찾고 당신의 몸은 다시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속이 아니라 매일의 누적입니다. 오늘 생강 2조각을 먹은 당신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건강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무너지고 또 습관 때문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 시작을 오늘 지금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매주 드리는 생활의학 정보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노하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생강을 드시며 느낀 점, 궁금한 점, 또 다음에 제가 다뤄드리기를 원하는 주제를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정성껏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나 따뜻하고 건강하며 활력 넘치는 아름다운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건강길잡이 실버램프의 전문의 이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